안녕하십니까. 정기결제 업무 자동화 서비스 먼스리 체크 발표를 맡게 된 싱크플랜드 최진열입니다. 저희 서비스 보고 바로 이해하셨을 텐데요. 저희 사업처럼 최대한 쉽고 깔끔하게 발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00조 규모의 정기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 요금, 렌탈, 보험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학원비, 월주차, 식음료, 세차, 월세 등 수많은 매월 결제되는 35조 시장은 아주 당연하듯이 불편하지만 현장에서 매번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중소사업자들이 운영하며 자동이체, 자동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소사업자는 정기결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도입을 방법을 모르거나 매월 말일이 되면 전 직원이 힘들게 고객을 방문하여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도입해도 자동이체를 힘들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 서면 동의서를 받고 스캔하고 정보 입력하고 계좌 인증, 증비자료 업로드까지 하여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청구서 고지, 결제사별로 결제 파일 업로드하고 정산 확인하고 재결제까지 매달 힘들게 중소사업자들은 정기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사업자도 고객도 모두가 불편한 정기결제를 바꿔야 합니다. 고객은 월 비용을 쉽게 청구하고 신청하고, 가맹점도 안정적인 매출과 수납이 편리한 정기결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원스리 체크는 정기결제 접수 대행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자동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원스리 체크는 중소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정기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1분 만에 쉽게 접수할 수 있는 원스리 체크 알림톡 접수 서비스, 그리고 현장 지원 어플리케이션 원스리 체크 파트너스, 그리고 일반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앱 원스리 체크, 그리고 정기결제 업무 현황 및 처리를 위한 백오피스 통해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원스리 체크는 알림톡이나 가맹점의 모바일 웹 앱에서 오프라인에서 정기결제 접수를 지원하고, 증빙자료 업로드, 청구서 발행, 정산 확인, 재청구까지 모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원스체크의 장점은 중소사업자도 단돈 5만 원으로 시작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롭던 정기결제를 단 1분 만에 가능하고, 모든 결제를 통합 관리 및 자동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한 번에 동의를 받으며 수납이 편리한 정기결제를 가능합니다. 경쟁사 분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융사에서 공공요금이나 일부 특정 서비스에서 자동이체 접수를 지원합니다. PG나 CMS사들은 정기결제 접수 지원은 없이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간편결제사들은 청구서 결제 서비스 같이 EBP 사업이나 자사의 특정 간편결제만 제공합니다. 다양 서비스는 이러한 금융결제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가맹점이 필요한 정기결제 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사와 결제사와 함께 파트너로서 정기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겟 고객은 명확합니다. 전체 35조 규모의 생활 관련 오프라인 중소사업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지방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하여 렌탈, 요양관리비, B2B 등 신규 정기결제 시장과 기존 공공요금 등 정통 정기결제 시장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영업전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별, 시장별의 각 키 플레이어들과 제휴를 통한 영업입니다. 이미 그 시장에는 선점한 제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대기업도 금융사들도 시장에 진출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매출을 제안하고 같이 수익 쉐어를 하여 시장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 있는 300개 밴드 리점 영업 제휴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카드밴의 수익 감소를 해서 새로운 매출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도 월관리비 자동이체를 사용하는 업체들로서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과 더불어 사업 설명회와 제휴를 통해 전국 영업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사 결제사의 파트너로서 정기결제를 시장 활성화하고 공정영업과 마케팅 제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정기결제 정통시장 경우는 이미 결제 시스템들이 있지만 자동이체 비율이 저조하고 콜센터 업무 부하가 많습니다. 기존 결제사와 상관없이 당사의 알림톡 접수 대행과 통합결제 API를 통하여 기존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모든 결제사의 접수를 지원하고 가맹점의 정기결제를 줄이고 인건비와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 자동시장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경쟁사의 견제 없이 시장 진입하여 추가 매출과 회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지난 4년간 도시가스 GS와 일부 스타터 중소사업자를 테스트 운영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13개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알림톡 접수 대응을 통해서 GSE 도시가스, 중앙일보 등 대기업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세차, 관리비, 헬스, 전기구독 등 22개 업체와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말씀드린 금융사, 인증사, 결제사들과 어, 추가적으로 공조 영업 및 마케팅 제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업된 가맹점에서 알림톡 앱 현장에서 가맹점의 정기교체를 신청하게 되면 추가적인 마케팅비 없이 먼슬리 체크의 회원이 됩니다. 가맹점의 회원을 흡수하고 이러한 회원들 바탕으로 금융사 마케팅 그리고 새로운 간편결제 사업 등에도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간단합니다. 먼슬리 체크의 주요 수익은 결제사의 영업대행 수수료, 전체 거래액의 0.1에서 1%의 수수료가 저희 서비스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월 관리비, 건당 접수 대행 비용, 청구서 등 먼슬리 체크 월 이용료도 기본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에 흡수한 먼슬리 체크 회원을 바탕으로 차후 금융사들과 정기결제 금융사포를 만들어 더 많은 매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는 필라테스 업체와 세차 업체를 통해서 시범 서비스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현재 필라테스 프랜차이즈로부터 5월 시범 정기 구독을 오픈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 2천만 원 그리고 정기 구독 100%의 선택을 저희가 흡수하면서 20만 원의 영업대행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KPI는 정기결제 신청 건수 그리고 제휴가 매년 수, 거래액 성장 등으로 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월 거래액 10억, 13년 뒤에는 월 거래 500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GSE 도시가스 그리고 월 3천 건을 달성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행교육의 1000개 학원과 영업이 잘 될 경우 2년차 목표는 1년 안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먼슬리 체크 서비스를 시험 테스트했습니다. 올해 서면 접수, 정기구독 대면 체킹 서비스, 그리고 정기결례 안정화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정기구독 오픈마켓, 그리고 통합관리, 그리고 전자금융업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종 목표는 통합 간편결제사로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원 기반 간편결제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주주는 팁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JB벤처스가 있습니다. 저희 팀 멤버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대표 이동엽을 포함하여 5년간 정기결제 자동화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마케팅 서비스 기획, 개발, 영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먼슬리 체크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먼슬리 체크 서비스 발표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카피처럼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취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가질 건데요. 먼슬리 체크 IR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개발 완료가 다 됐나요? 현재 보여드린 서비스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서비스들은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요.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 바로 가맹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알림톡 접수라든지 API 그리고 현장 접수용 앱 서비스, 그 백오피스 그리고 가맹점이 필요한 서비스까지 현재 다 개발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는 영업 그리고 이제 계속 수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필라테스 예. 그 업체랑 진행을 실제로 한 사례죠, 그죠? 예, 현재 세차왕 세차인 그리고 스피나 필라테스 이제 GSE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 테스트가 거의 끝났고 오픈을 계속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십시오. 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예. 수익 모델 페이지가 아까 있긴 있었는데 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지금 수익 구조, 매출 발생 어떤 식으로 시키시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 현재 대부분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결제 서비스가 이제 내부 미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기 결제 원슬리 체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관리비 5만 원, 그리고 거기에 건당 비용에 대한 그 자동이체 접수 비용, 그리고 청구서를 통한 알림통 비용과 그렇게 비용이 먼저 기본적으로 첨부되고 있고요. 그에 필요한 결제사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거기에 대한 거래에 대한 결제 금액의 0.1%에서 1%, 또는 CMS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영업대행 수수료로 저희가 수익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가맹점들과 이제 해온 바운을 통해서 금융사들의 마케팅을 저희가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뭐 지금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SNet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희가 현재 PG 영업 대행으로 월 20만 원씩 매출 한 군데에서 발생했고요. 현재 그 필라테스 업체가 이제 그 스피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5개 지점이 있는데 두 번째 대형 그 지점이 지금 시흥에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돼서 거기 오픈되면서 저희가 매출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태인 교육 같은 업체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인 교육 1000개 학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평균 한 학원당 보통 월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기 결제를 최대한 많이 끌어와서 거기 전환했을 때 저희가 한 6천만 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조달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자금 활용 계획이 있는지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는 지금 일단 1억 투자 유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대면 정부 지원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1억을 유치하려고, 하반기에 저희가 매출과 그 거래 볼륨, 그 접수 건수 KPI를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투자 유치와 함께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단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투자는 1억 정도 유치할 생각이고요. 정부 지원 1억을 통해서 올해의 최소 투자 금액은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일단 정기적으로 뭐 지급하는 것을 이제 대행하는 서비스 같은데요. 이것도 물론 그 피지사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아마 지금 이용하는 수수료가 0.1%에서 뭐 1% 이렇게 좀 저렴한 것 같은데, 피지사가 지금 한 1.8%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거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이 가입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보니까 세차왕 이런 것도 있던데, 거기하고 비즈니스가 지금 그 세차왕 그걸 운영하는 회사하고 뭐 거래나 뭐 어떤 그 금융 거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마 그 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매월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 내는 이 소비자들이 결제를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앱이 있나요? 예.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세스, 세차왕을 운영하시는 분, 거기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일반 소비자들, 이분들의 프로세스가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기결제 접수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API나 또는 저희 웹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이나, 예를 들어서 세차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차왕 같은 경우는 세차왕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웹링크 접수 모듈을 통해서 정기구독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접수를 받자마자 저희는 접수 결과를 알림톡으로 전달하고 접수 증빙 자료와 정보를 가맹점에 뒷단에 그 API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말소리가 잘못됐나요? 계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가맹점 앱이나 웹에서 저희가 웹링크 모듈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콜센터라든지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세차왕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예를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 알림톡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알림톡을 저희 쪽 발송했을 때 고객은 그 알림톡을 통해서 단 1분 만에 카드 번호와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서명을 통해서 단 1분 만에 신청을 해서 그걸 자동화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제 현재 현장에서 고객들이 이런 알림톡이나 웹에 대해서 접수를 못하는 나이가 드신 분이 있거나 또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런 증빙자료를 저희가 직접 생성해서 올릴 수 있게끔, 이제 기존에는 스캔하고 정보 입력하고 계좌 인증하고 그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고 그 매번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역시 저희 현장 그 파트너스라는 앱을 통해서 바로 정보 영업사원이 바로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알림톡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접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차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세차왕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약간 내부 사정에서 잠시 단기권으로 100건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세차 시장에 조금 어려운 관계가 좀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잠시 멈췄지만 지금 현재 그 SK라든지 그리고 그 고덕동이나 그 아파트 쪽 건설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정기 구독 쪽 서비스를 3월부터 오픈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결제사에 대해서 다하시는 분도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결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결제 서비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뭐 이니지스나 뭐 KS넷, 뭐 올렛이라든지 기타 KCP 같은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업체들 그 제휴를 통해서 그 서비스의 가맹점을 저희가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영업에 대한 피를 위해서 저희가 1% 최대 많게는 1% 정도의 마진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저희가 직접 그 청구를 해서 받거나 또는 그에 대한 수익을 제휴사와 통해서 그 50%씩 수익을 나눔으로써 저희가 계속 그렇게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한 4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좀 제가 대표로서 한번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진행하시다가 어디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의 먼슬리 체크 서비스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조금 그 서비스의 뭘까요? 좀 한계라 사업의 방향을 좀 잘못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자체적인 좀 스타트업의 처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앱에 너무 트렌드에 좀 중심했고 고객이 편리한 서비스가 꼭 가맹점이 쓸 거라고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자는 자기가 편리하고 그 비용이 저렴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만듦으로써 그렇게 피벗을 함으로써 이제 영업이 더 잘 되고 이렇게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두 개 정도 질문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십시오.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예. 저희는 벤 대리점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벤 예. 대리점을 제휴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 아까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수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0.1%에서 1% 말씀하시는 거 보면 피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예, 카드 예. 수수료에 대한 안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현재 그 페이크럭스라는 업체 그리고 국민솔루션이랑 벤데리점들이 지금 현재 같이 제휴돼 있고요. 현재 그쪽에서 매월 아까 벤데리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월 관리비 갖고 계실 건데 페이크럭스라는 업체 그리고 아까 국민솔루션 기타 저희 KS넷 이하에 있는 5개 대리점 쪽에 제안을 해서 이제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월 관리비를 자동 이체로 저희 서비스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 통해서는 아마 아까 벤피 같은 경우에는 건당 거래 금액의 한 최대 0.2%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단가가 많이 높아야 되는 부분인데 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이제 카드 재판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0.1에서 1%라는 거는 최대 수익, 저희가 마진 구조를 봤을 때는 1%까지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을 이해관계자, 제휴사 또는 밴드리점과 같이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밴드리점의 수익보다는 저희가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휴사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 솔루션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까지 같이 해서 추가적인 매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밴드리점들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조금 뒤에 뭐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KS넷이라는 밴사에서 제가 본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KS넷 이하에 300개 밴드리점들이 있고 전국엔 700개 밴드리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는 300개 이하의 그 밴드리점들과 같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안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페인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패트리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같이 좀 더 제휴를 해서 그런 상품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상품과 밴드리점에 저희 서비스를 솔루션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업 설명을 통해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거 이제 발표하면 오늘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대표님들 연락처를 이렇게 공유를 드려요.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지금 못 물어본 질문이 있으면 그 연락처 공유 드릴 테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유 해지해 주시고요. 페달링 김성일 대표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 디맨드 기반 주문형 퍼스널 모빌리티 수리 플랫폼 페달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SDG 정책과 맞물려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등 앞으로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은 지나친 판매 위주의 공급 시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양적인 성장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관리나 안전 등 질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에 중심을 두다 보니 돈이 안 되는 수리 손님은 현장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입한 곳이 아니면 AS를 안 해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수리점. 여기서 산 킥보드가 아니라서 바람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 오랫동안 안 탄 자전거를 고치고 싶은데 수리점이 너무 멀리 있어서 불편한 문제. 인터넷으로 구입한 자전거를 조립할 곳 찾을 수가 없는 문제 등 현장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고객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에 사람은 구급차 등을 이용하면 되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등은 현장에 두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이딩 도중에 펑크나 브레이크 문제 등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 시에 현장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 난처한 문제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초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는 크기가 너무 커서 5대만 실으면 차량이 꽉 차버리는 등 적재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택배사에서는 자전거를 택배 직파 거부합니다. 그나마 사정하면 소량 받아주기는 하지만 영업소까지 판매자가 직접 갖다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화물택배의 특성상 기사님들이 던지고 밟는 등 주의 없이 배송이 되기 때문에 파손으로 인한 반품 리스크가 매우 큰 종목이었습니다. 또 자전거나 킥보드 특성상
택배로 판매한 제품은 AS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고객들은 판매처에 계속 클레임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겪는 CS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못하고 딱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사업을 소극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사업 확장의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근마켓 한 군데에서만 20개월 만에 자전거 중고 거래 건수 4,8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고 거래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고객들은 믿고 거래하고 싶지만 시장에서는 신뢰 있는 거래와 지속적인 AS를 제공할 솔루션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자는 수리 걱정 없이 오직 즐겁게 타는 일,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판매점은 AS에 대한 부담 없이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페달링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 자전거 전체 보유 대수 1,127만 대, 즉 적게 잡아도 세 집당 한 대씩은 자전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킥보드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전거 및 킥보드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소매점은 3,30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리점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페달링은 고객이 수리점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 디맨드 기반의 국내 최초 주문형 퍼스널 모빌리티 수리 서비스 앱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순회하는 자전거 수리원을 고객과 연결합니다.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몇 초 안에 수리원과 약속을 잡고 선택한 주소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개인 고객과 수리 전문가를 연결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수리 문제를 단순화하고 시장의 수많은 고객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희는 1차 버전 모바일 앱과 작업 환경을 갖춘 이동 수리 전문 차량 4대를 준비 완료하여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출장 수리 서비스와 자전거 피팅 서비스, 또 보석 감정사처럼 전문가가 중고 거래에 동행하여 개인 간 중고 모빌리티 거래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동행 서비스 등을 B2C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 방문 수리 구독 서비스를 전개해가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주거 밀집 지역 또한 저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고객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현재 준비가 완료된 이동 출장 수리 차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인 고객 대상의 출동 현장 사진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방문 수리 구독 서비스로 사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아파트 주거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방문 수리 서비스로 단지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고객 후기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만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연출된 후기가 아닌 100% 실제 사용자 경험에 의한 진정성 있는 후기입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의 성과입니다. 4월 첫 서비스 출시 이후에 12월까지 9개월 동안 매출은 약 18억 원이며 매달 빠르게 급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코스트코, 현대산업개발, 펄어비스, 모토벨로, 마이벨로 등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예상되는 업체에서 제휴 요청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2022년 사업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고객을 확보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2년 단기 목표로 2차 버전 앱 출시, 교육 시스템 완성, 출장 시스템 최적화, 서비스 파트너 10명 모집에 4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용 25명, 연매출 5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BM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을 원년으로 저희는 모빌리티 통합 AS 1등 기업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첫 번째 목표인 2차 버전 앱 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기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객들은 도시를 순회하는 이동 수리원들과 앱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과 접점이 있는 이동 수리원과 직원 모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비부터 CS까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별 내부 심사 제도를 마련해 차별화된 전문가 인력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동 수리원들의 직무 능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도심 속에서 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 화물 차량을 도입하고 작업 환경을 갖춘 이동식 카고 자전거를 한강 자전거 도로에 배치하여 도심과 자전거 도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동 효율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식 카고 바이크와 파트너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와 도심 속 깊이 진출하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출 부분에서 회사 성장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첫 서비스 출시 이후에 12월까지 약 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매출 목표인 52억 원 또한 안정적인 B2B 사업을 바탕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미 목표 달성을 위한 고객을 확보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50명의 이동 수리원을 배치하고 출장 수익 건수 15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연 224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따릉이 등의 공유 자전거, 전기 스쿠터, 배달 라이더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 본격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으로 진출해 4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수리 바우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도입 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내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페달링은 수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의 보이지 않는 기업 활동 이면에서는 자전거 등록제 사업을 위한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난과 방치 폐자전거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자전거 등록제 도입이 가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저희 페달링이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교육과 시스템 그리고 지점, 거점 사업화와 가맹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 지원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연계해가며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전거 업계 베테랑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핵심 인력 4명의 업계 경력 총합은 102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PM 업체가 있지만 수리 및 관리 전문 기업은 전무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꿈꾸는 세상은 집집마다 한 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빌리티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의 도시가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저희는 도시가 모빌리티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업 설명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이제 레카랑 카센터랑 합친 거네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 나면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페달링이라는 자동차를 한 대 운영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형태로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내는 형태로 해서 네, 맞습니다. 가맹 그래요? 파트너 사업을 준비 네. 중이고요. 그 배달의 민족의 배달 라이더가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듯이 저희도 같은 플랫폼 안에서 똑같은 작동 원리로 작동이 되긴 하는데 저희는 자전거 수리 기술이 필요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이상적으로 저희가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봤을 때 저 페달링 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한 명의 사업자가 어느 정도 그 매출을 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 미니멈이 객단가가 5만 원인데요. 그 한 건당 나갔을 때 미니멈 객단가가 5만 원인데 하루에 5건을 하는 것이 8시간 기준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동거리 포함해서요. 20일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총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이 안에서 운영비 빼면 한 400만 원 정도를 개인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요. 혹시 국내 유사한 뭐 경쟁사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전거 보급률 이용률이 많은 국가인데 이런 해외에서 유사한 서비스의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조사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 장면 하나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프랑스에 있는 사이클로픽스라는 이동수리 베이스의 사업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개인 또는 이동 자전거를 갖고 수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고객 반응이 좋아서 현재 지금 70억 정도 시리즈 A 단계 투자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여기 보시면 북미에서는 자전거가 아닌 저희 같은 이런 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원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해당 사업 모델도 현재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자전거 수리 소매점들이 폐업을 하고 업종 전환을 이동 수리 전문점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프랑스나 말씀하신 대로 뭐 네덜란드 그리고 캐나다 북미 같은 곳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자전거 라이더 또는 킥보드 라이더들에게 판매 지원금이 아니라 수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자전거 또는 킥보드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수리업들이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 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 대표님 괜찮습니까? 예, 뭐 6개월, 8개월인가 18억 정도 매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동식 수리 자동차를 4대 이용하셔서 그러면은 뭐 평균 한 대당 한 40명, 한 4억 얼마씩 이렇게 지금 한 꼴인데 혹시 뭐 손익분기점이 지금 뭐 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적자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나요? 손익분기 자체는 넘었지만
저희가 그 자전거는 극성 특유와 극비승 특유가 존재하는데요. 그 단순한 손익분기는 작년에 이미 넘었지만 저희가 올해 새로운 사업 성장을 위해서 자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자금 조달에 조금 그 어려움이 시기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손익분기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자금을 조달하셔서 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현재 자체 자금으로 2차 버전 앱 개발과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이동 수리 차량까지 세팅이 되었는데 저희가 도심 속에서 이동 효율 최적화를 위해서는 소형 화물 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마스 같은 소형 화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동식 카고 자전거가 필요한데 이 어떤 이동 차량, 이동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도심권 안에서 이동 효율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 거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재 2월 달에 마포 지점을 오픈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포와 같은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거점이 좀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몇 군데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이동하는 이동 수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리원들은 개인 공급자들입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라. 그러면 지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개인 공급업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 서비스를 시도했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지점에서 차량이 지원 나가서 서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품이 없을 때는 그 ERP랑 연동이 돼서 이런 지점에서 그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 그 볼륨이 어느 정도죠? 사실 저희는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사 밸류나 이런 거 평가를 혹시 받아보셨어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뭐 나중에 구체적인 것들은 혹시 제가 더 진행 관심이 있으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로 질문을 받아서 전달을 좀 드릴게요. 국내 자전거 라이딩 코스에 대부분 자전거 수리점이 있는데 자전거 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근처의 자전거 수리점으로 이동해서 수리하는 것 대비해서 페달링을 호출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자전거 수리 샵으로 방문하는 것보다 빠른 도착 시간, 비용 절감 등등 이렇게 또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 다양한 장점이 있겠는데요. 일단 자전거 수리점들이 전국에 그러니까 킥보드 포함해서 3,300여 개 수리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수리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리점에 방문하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판매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수리 손님은 굉장히 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꺼려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가 아니라 저희는 수리에 집중하는 관리 사업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은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면 저희는 고객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무리 지금 그 현재로서 스케일업을 해도 그 자전거 한강 라인에 있는 자전거 수리점들의 인프라를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자전거 의류 프랜차이즈들과 그 업무 MOU를 맺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NSR이라는 그 업체는 한강 자전거 도로를 기준으로
소매점들이 50개 가량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업체와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MOU를 맺어서 그 수리점 의류 매장에 저희 수리원들이 주말에는 1명씩 2명씩 배치가 되게끔 현재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주십시오. 예,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네. 혹시 경쟁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신다면 사업 모델에 어떤 약점을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 진입하기가 쉬운 모델 같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와 유사한 업체가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 없는 것뿐이지 이미 자동차나 뭐 타이어, 엔진오일 교체하는 자동차나 뭐 세탁 이런 쪽은 아직 그 충분히 지금 출동 정비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전문가 인력풀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 정비 학원이 서울 수도권에 5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들과 저희가 모두 계약을 맺어서 그 단독으로 저희가 이동 수련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등등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연락처를 공유 드릴 테니까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도 불편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미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뭐 창업가나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병을 부대표님께서 첫 번째 투자 유치를 위한 원포인트 레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IPO 브릿지 부사장 임병일입니다. 네, 오늘 IR도 잘 들었고요. 여기에 또 투자 전문가 분들 그리고 실제 IR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이미 난 알고 있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놓치고 있다면 아 맞아 이런 게 있지라고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가 보고 싶은 거 뭘까요? 여기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고 싶은 게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돈이죠. 이거 돈 되는 사업 맞아? 돈 어떻게 벌 거야?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얼마를 어떻게 벌 거고, 그럼 투자한다고 하면 회수 수익이 얼마나 되지? 뭐 이게 어찌 보면 투자의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경쟁 우위는 어때?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경쟁사와의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요구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의 주제와 더 가까운 부분인데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과연 심사역들도 계시고요. 또 직접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여긴 느낌 괜찮은데?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좋아서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나의 IR을 보여드릴 거냐, 상대방에게, 투자자들이나 심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거냐, 머니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머니에 대한 근거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우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제주 맥주 사례를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맥주 회사가 상장을 했죠. 네, 이런 케이스도 쉽지 않다라고 보는 케이스인데요. 뭐 일단은 그런 내용의 적절성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IR을 만들었는지 몇 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목차고요. 목차는 뭐 일반적인 목차들, 우리 전체 산업의 현황, 그리고 우리 회사 경쟁력,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투자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한눈에 보이게 장표를 꾸몄느냐. 누가 들어가 네. 있나? 자, 우리는 맥주 업계 1위예요. 크래프트 맥주의 1위 넘버 1이고 1초에 한 병씩 팔리고 335억을 매출액을 올렸고, 그리고 최근에 148%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숫자 중심으로 컬러풀하게 또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이 가잖아요. 이 회사 괜찮은가 보다. 오늘 IR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매출이 높거나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한 장에 우리의 강점을 딱딱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첫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면 다음 단계 투자들을 진행할 때는 이제 더욱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것들을 또 요구하겠지만 첫 투자라고 하면 일단은 시선을 끄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을 끄는 장표를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투자 하이라이트라고 소위 부르는 아까 앞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시 들어오자고 하면 우리의 투자 여건이 어떤지, 우리 회사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주세법 변경이 뭐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우호적이다, 용이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주류 같은 경우에 매출의 한계점을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다변화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해외 진출을 이렇게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래서 투자 하이라이트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또 비전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약 3개년 정도 목표, 길면 5년 정도 목표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투자 하이라이트 한 번에 일단은 빡 보여주는 원 페이지로 뭔가 보여주는 장표가 하나 있으면 좋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 근거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붙여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초기 기업은 또 앞에 페이지처럼 너무 멋지게 만들 수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키트 자동화 공장을 우리 만들 거다. 투자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런 효과들이 있다. 기존 경쟁사 대비 절반 규모로도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인력 감축 효과가 있어서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뭐 RPA 생산 관리 운영 시스템 이런 그 기술적 요소인데 기술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하지만 너무 강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질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얘기하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술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는 실패한다. 그런데 성공한 투자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투자한다. 라고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술력 있는 기업분들이 기술을 너무 강조하거나 우리의 강점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내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경쟁 환경이 어떻고 수익은 어떻게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자료를 우리는 우선 만드는데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기 기업 도대체 뭐 믿고 투자합니까? 이미 투자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약간의 밸류에이션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울 텐데 아예 처음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뭘 믿고 하지? 바로 비즈니스 모델 믿고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모델을 멋지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사실 더 궁금한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논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투자자들이 특히 엑셀러레이터 중심의 연구였는데 시드 투자할 때 투자 결정을 결정적으로 내리게 하는 요인은 바로 기업가, 그 팀이나 그 사업하시는 대표자 개인을 보고 이 사람의 사업가로서 괜찮은가? 사람 믿을만한가? 열정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좀 더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걸 결국은 보고 투자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IR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사람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과 수익률은
그 다음 단계로 역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1순위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제품이 얼마나 우수하냐, 기술적 얘기겠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 재무 상황, 현재 우리 회사 재무가 어떠냐, 이거는 생각보다 결정에 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 지표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아까 첫 번째는 한눈에 보이는 장표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했다면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투자자분들이나 심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끌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호감. 그 다음에 이 사업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촉. 이걸 작용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이 과정에 있다. 뭐냐? 오늘 IR이라고 우린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IR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IR 뭔지 아시죠?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투자자와의 관계성을 이어가면서 계속 협상도 하고 미팅도 하고 조언도 나누고 하면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IR 발표 한 번 했다고 투자가 바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초기 분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IR 발표 기회 좀 달라. 그래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투자로 바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있었던 자리도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투자자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건 IR을 한 게 아니고요. 딜 소싱의 단계에 이제 들어오신 거다. 투자자 심사의 관점에서는 딜 소싱을 하는 거죠.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는 거고요. 기업 관점에서는 투자자를 소싱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처음 만나는 계기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나를 어떻게 어필할 거냐. 내 사업이나 둘 중에 하나죠. 나라는 사람, 대표자로서 나의 어떤 매력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열정을 보여줄 것이냐. 이 시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냐. 또 하나는 이 사업 괜찮은데 되겠는데 하는 느낌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시고 우리 투자자 심사역들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사람 보고 마지막에 결정하더라. 이게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을 잡자. 순간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원 페이지로 만들자는 것도 사실 그 한순간에 임팩트 있는 페이지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간에 발 들이기 기법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FITD라고 해서 일단 한 발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마케팅 용어로 이제 몇 가지 방식들이 또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혹은 여러분들 요즘 정부 사업으로 데모데이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역시도 따지고 보면 IR이 아닙니다. IR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앞단계, 딜소싱의 과정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이제 발을 들이밀기 시작한 단계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바로 문전박대를 당할 거고요. 누군가는 그래요? 일단 아직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거기 서서 대화라도 조금 더 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 그래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눠보시자고 차 한 잔을 얻어먹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짧으면 10초, 길면 10분 정도다. 오늘 발표도 대략 10분, 15분 정도 하셨을 텐데요. 그 짧은 시간에 호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투자자를 사로잡는 전략, 순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 슬로건,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를 우리는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우리는 언급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제가 아는 이미 상장이나 M&A 여러 건 성공하신 사업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뭐 티저북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간략한 IR 자료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먼저 전달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바일에서 보기 쉽게, 핸드폰에서 보기 쉽게 그냥
세로 버전으로 만드는 거죠. 핸드폰에서 막 우리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서 주면 눕혀서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이미지로 볼 수 있게 세로로 만들어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작은 배려. 그리고 오늘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발표도 하시고 어떤 분은 화면에서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호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짧은 시간에 투자자는 길게 검토를 못 해줘요. 그래서 잠깐 만났을 때 혹은 이메일로라도 자료를 보낸다고 해도 제목의 어떤 매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칭은 어떠신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주 맥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화를 창조하는 크래프트 맥주의 리더, 제주 맥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1초에 한 병씩 팔리는 그 맥주 회사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회사의 경우는 상장 예정인 벤처 투자 회사인데요. 이 케이스도 이러한 우리가 알만한 회사 이름을 대면서 이런 데를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 회사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는 얘기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투자자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설명해야 된다는 입장, 투자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자꾸 보고하듯이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남을 만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커피계 애플입니다. 요가복계의 샤넬입니다. 입주 청소계 배달의 민족, 컨트롤 F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해서 통하신 분이 있고요. 연필심이 닳지 않아 오래 쓰는 연필이 우리의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한 자루로 8만 대장경을 쓰고도 남을 만큼 오래 쓰는 연필을 만드는 회사 누구입니다. 이렇게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후크를 쓰자라는 거예요. 메모리 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자나 심사위원 사실 발표를 우리가 10분, 15분, 20분을 하더라도 집중되고 들리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을 어필하고 호감을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원포인트 레슨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실제 저는 이런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나눠드리는 개념으로 했고요. 초기 기업들을 위해서. 그게 보면 장표를 좀 더 한눈에 보이게 만들자. 우리 회사의 컨셉,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슬로건 혹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위한 하나의 멋들어진 말, 멘트를 하나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을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많은 투자 유치의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줌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 반응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얻기가 힘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예. 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임병을 부대표님께서 이렇게 강의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강의 홍보까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모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금을 들여서 막 이렇게 꾸미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서 혹시나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참여했지만 나도 무언가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가나 또는 이 투자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그런 걸 한번 저희 쪽에서 이렇게 발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임병을 부대표님 발표 듣고 나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뭐 제 사업이든 또는 우리 창업가 사업이든지 보완해야 될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박기로님께서 수고하셨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안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런 행사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화요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 예정이고 반복해서
다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어 가실 수 있을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거기까지 정말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4시부터 거의 한 5시 반까지 한다고 치면 이 1시간 반이라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쓴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운영진에서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 이제 꾸준하게 참석하신 분들께서 정말 그 가치를 이제 과거에 비해서 키워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네트워킹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의로 이름은 지었는데 GP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리드 엔젤들, 그다음 개인 투자조합 운영하거나 이 펀드 운영하시는 우리 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공유하고 그다음 펀드레이징을 같이 전략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 네트워킹은 지금 요 IR 행사 바로 뒤에 이어서 붙여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IR 행사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GP들끼리 좀 모여서 나는 이런 기업 갖고 있다. 나는 이런 기업 갖고 있다. 소개도 좀 하고 펀드레이징에 대한 노하우도 좀 공유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드려서 요거 같이 합시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같이 하겠다. 나는 됐다 안 하겠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오늘 말고 나중에 제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PIR 리뷰 세션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개인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질문을 스타트업에 해야 되지라고 이제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낯설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 엔젤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어떤 IR을 하나 갖고 저희가 약간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어떤 파트를 짚어내는지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엿볼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게 뭔지, 어떻게 이제 질문해야 되는지 뭐 그런 파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엔젤 투자자가 조금 더 스타트업에 접근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요 브릿지데이 IR에 내가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이제 IR 보내주시고 저희 이제 운영팀에서 뭐 이음, IPO 브릿지, 그다음 플라잉 더치맨 엔젤 클럽 그리고 추가로 요 GP 저희 이제 몇 분 더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IR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발표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 링크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제가 이렇게 받아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최진열 대표님 들리세요? 예, 달립니다. 예. 박기로님께서 저희 이제 메시지로 주셨어요. 첫 번째 발표 건은 시드 투자인가요? 시리즈인가요? 현재 시드입니다. 시드? 예. 예, 시드입니다.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아니면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요 대표님들 연락처랑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